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세 가지 메뉴를 만드는 건데, 일단 메뉴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죠?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를 만들 때 아까 돌아다니보니까 이거 OL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1, 2, 3, 4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요거를 숫자를 그냥 매긴 것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메뉴가 순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메일, 카페, 블로그, 쇼핑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뉴인데 얘네들이 순서가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컨버스 홈페이지 들어가도 신발, 의류, 아동, 런치 캘린더 얘네가 순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메뉴는 다 URLI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OL을 안 씁니다. 그래서 OL 쓰신 분들은 잘못 쓰신 거예요. 자, 저는 내부한 다음에 메뉴 1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 한꺼번에 만들게요. li 곱하기 4개, 그 다음에 a href 샵 한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 달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제가 요거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만드는 거, 구조 짜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부 한 다음에 점 하면 메뉴 1이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그의 자식인 UL, 그 다음에 li가 총 4개 리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자, A는 뭐예요? 링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메뉴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걸리게끔 되어 있죠. 근데 딱히 뭔가를 안 넣어주면 샵을 넣어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해가지고 달러 한 다음에 탭하면 한꺼번에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다? 노멀라이즈라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자, 뭐뭐 노멀라이즈 해줘요? 바디 노멀라이즈 해줘야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디하고 UL과 li를 한꺼번에 같이 묶는 편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바디에 마진 들어있기 때문에 마진을 0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UL도 마찬가지로 마진과 패딩이 들어있어서 0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에는, 그러니까 li에는 점 리스트 스타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해가지고 요게 바로 바디의 노멀라이즈 그대로 UL, li 노멀라이즈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A 노멀라이즈도 해줘야죠. A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컬러를 이너리 블랙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해줘라. 이걸 먼저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보통 저는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1차 메뉴라고 써요. 1차.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메뉴 박스죠. 그러니까 메뉴 1이라는 녀석은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인 거란 말이에요. 메뉴 박스. 얘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일 뿐이지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야겠죠. 자, 왜냐면 UL도 그렇고 li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주면 알아서 얘네들이 이제 그 텍스트 얼라인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상속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메뉴, 여기는 이제 1차 메뉴라고 하거든요. 저는 1차 메뉴, 그 다음에 메뉴 1에 UL한테 접근해야죠. 자,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칠해보던가 보더를 칠해보던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칠해보면 요 네모난 녀석, 그죠? 자,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 얘가 바로 UL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UL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왜냐면 너비를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 해가지고 살짝 둥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패딩도 살짝 들어갔었죠. 0, 10픽셀 위아래를 0 주고 좌우를 10픽셀 준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메뉴로서의 역할도 끝났죠. 색상은 샵 AF 뭐 그레이라고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마진 탑도 좀 줘가지고 살짝 떨굴게요. 한 30픽셀 정도.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메뉴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li로 넘어갈 건데 li는 뭐라고 불리냐면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왜요? li 뜻이 뭐다?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li. 자, li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한 줄로 눕히는 거죠. 라인 블럭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한 줄로 눕혀졌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딩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메뉴 형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메뉴 누구? 자, 메뉴 1에 UL의 LI의 자식인 A는 뭐다? 얘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보통 불립니다. 텍스트. 왜냐면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본질이 글자와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그냥 폰트 웨이트만 줘볼까요, 저는? 폰트 웨이트. 그 다음에 이제 호버를 주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호버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li한테 호버 했을 때, 자, 제가 호버 같은 경우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라 했죠. 그렇죠? 얘는 호버된, 앞에 호버된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럼 얘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자, 하셨더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 제가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컬러는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호버가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간다? 요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건 왜 그렇다? A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잖아요, 그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너비 높이가 최소 축소라 했잖아요. 게다가 패딩을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줬다? LI한테 지금 패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다가 보더를 LI한테 칠해보면 LI의 공간은 요만큼인데 A의 공간은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요? 패딩을 여기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패딩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 A한테 줘야죠. 자, 여하튼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패딩을 이렇게 칠해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요?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패딩 마진 높이 안 먹는다 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인라인 블록. 자, 인라인 블록으로 주면 패딩이 먹긴 합니다. 그죠? 호버 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만큼 호버가 나와요. 자, 근데 얘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LI가 너비가 늘어났어요. 부모의 너비가 200픽셀이 돼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잖아요.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너비가 최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간이 이렇게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UI 측면에서 이거 봤을 때 나는 여기를 클릭했는데 지금 LI가 클릭됐기 때문에 클릭이 되긴 하지만 선택이 되긴 하지만 여기는 마우스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A의 뭐 색상이 만약에 변경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너비가 바뀌면 A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요? 얘를 인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인라인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 블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부모 너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A 텍스트도 유연하게 그 부모의 너비를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려받는다기보다는 A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면서 부모가 가진 너비 안에서 최대한 늘어나는 거죠. 왜요? 블록 요소는 너비가 최대한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유연하게죠. 그러면 부모의 너비가 300픽셀이 되던 400픽셀이 되던 A가 알아서 따라오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너비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메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메뉴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하라 했죠? 보시면 메뉴를 3개 만들려 했어요. 3개. 얘는 색상을 좀 연하게 해볼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메뉴를 3개를 만들려 했어요. 그러면 보통 메뉴 3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복사를 해요. 열심히. 그 다음에 요거를 메뉴 2라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메뉴 3으로 써요. 그죠? 그럼 메뉴 3으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복사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메뉴 1로 되어 있던 거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메뉴 2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진 않고 여기다가 이제 색상 컬러만 이 녀석 컬러만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레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발생한다 했죠? 중복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퍼블리싱 작업할 때 중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 못합니다. 중복을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능 구현이 먼저라고 했죠. 기능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복이 발생한 그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중복을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진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클래스 배웠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메뉴를 똑같이 만들긴 해. 똑같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다가 작업물을 해놨잖아요. 메뉴 1에다가 지금 작업을 해놨으니까 저는 클래스 이름을 좀 추가를 해줄 거예요. 메뉴 1-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메뉴 1-2. 그 다음에 얘는 메뉴 1-3이라 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뭐가 가능할까요? 디자인은 일단 메뉴 1로 박혀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이름을 메뉴 1-2, 1-3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뭘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메뉴 1-2라고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컬러 뭘로 바꿔준다? 레드로 변경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1-3 이렇게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또 쓰지 않아도 이미 지금 메뉴 1이라는 그 작업물 위에다가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얘네 디자인이 유지되면서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의 자식인 유해 그런 녀석들한테는 컬러 레드, 컬러 골드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의 디자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런 거 지금 메뉴 디자인 하는 거 10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아마 10분이 살짝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 때 10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메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메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요거는 당연히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만 딱 집어가지고 속성감을 별도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를 잘 이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